그다음에 이 집은 샌버나디노에 나온 홀세일러, 저희가 홀세일러들한테도 계속 매물을 받는데 홀세일러한테서 온 매물이에요. 지금 뭐 집 상태 나쁜 것 같지 않고 단층에 4bedroom에 2bath, 집 사이즈는 1320에 여 뒤에 땅이 7190이니까 땅이 꽤 커요. 그래서 땅이 커서 ADU 지을 수 있는 그게 지금 현재 ADU가 있대요.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판매가가 44만 5천이거든요. 이것도 킵하던지 이쪽 동네도 사가지고 렌트를 주시던지 아니면은 살짝 고쳐서 지붕이나 이런 대강 바깥에서 집을 보면 집 상태를 보면 이 집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됐는지가 보여요. 진짜 집 관리를 안 한 집들은 살면서 한 번도 진짜 페인트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제대로 메인테넌스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산 집들은 그게 겉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요. 겉에만 보셔도 그래도 뭐 웬만큼 집이 깔끔하다 그러면 집 안에도 그렇게 웬만큼 관리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집 관리를 정말 평생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 집이다 이러면은 이 히든 그 문제들이 보이는 거 외에도 히든 문제들이 많아요. 가장 우리가 큰 이 전기와 플러밍 이거는 한번 돈이 저거 하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 상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투자하실 만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사실 플로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플로턴이 이제 3베드룸 집이 없어. 다 더 이상은 이제 2베드룸을 공략을 해갖고서는 얘네들이 2베드룸 하우스들을 계속 이제 홀세일러들이 저거 하는데 집 자체는 2베드룸에 1베스니까 작아요. 작은데 근데도 뭐 워낙에 저거 하니까 플로턴에도 2베드룸에 1베스 해가지고 최근에 팔린 거 제가 같은 동네 봤거든요. 봤더니 2베드룸에 1베스 살짝 고쳐놓은 게 90만이 넘더라고요. 그게 2베드룸에 1베스. 근데 사이즈는 이제 한 1100 그래서 그리고 1300만 넘어가면 사실 저걸 하면서 저는 3베드룸으로 그거는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300이면 충분히 3베드룸에 화장실 하나 추가해야지. 요즘 화장실 하나 갖고서는 저거 하잖아요. 본인도 살기 불편하고 뭐 혼자 사실 거 2분 정도 사시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재판매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만일 1100만 넘는다고 치면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펌을 받아서 안에를 사이즈는 늘리지를 않아도 안에를 화장실하고 방수를 넓히면 훨씬 밸류가 올라가죠. 만일 지금 2베드룸에 1베스에서 90만 받는다고 치면 집이 만일 1300인데 2베드룸에 1베스 였으면 이거를 3&2로 바꾼다고 치면 이건 110만 120만 가요. 지금 플로턴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수영장도 있대. 풀도 있다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정말 거의 오리지널 컨디션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마루 오리지널 원목 마루예요. 집은 1925년 100년 된 집이에요. 이거 나무는 거의 오리지널 많아요. 그러고서는 그 라미네이션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그리고 원목 나무는 한 3번 정도까지 깎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 있는 거나 저걸로 봐서는 뭐 한 번 정도는 사시면서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땐 거의 오리지널 컨디션이야. 다 바꾸셔야지 된다고 봐요. 창문도 바꾸고. 근데 땅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수영장까지 있다 그러면 사이즈는 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네도 이렇게 주면서 주소를 정확하게 안 줬거든요. 그때 옛날 집들은 2베드룸짜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구는 플로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집이 작으니까는 저는 저거는 사실 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본인이 저는 저거 넓히는 것보다 개조해서 3-2로 만들어셔서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가격이 어쨌거나 74만이니까 그 저대로만 해도 90만 넘게 살짝 고쳐서 가면 할 수 있고 만일 저거를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하시겠다 시간을 길게 잡고 1년 잡고 간다. 1년 정도 걸려요? 공사를 하는 건 1년이 안 걸리는데요. 퍼밋이 오래 걸려요. 특히 플로턴이 아주 까다로워요. 플로턴이 거의 LA 시리를 많이 카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나 레귤레이션 같은 거를 LA 시리 거를 많이 갖다 써요. 그래서 플로턴이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넉넉 잡고. 사장님 에스티메이트로 한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드는 거예요? 방을 하나 방 늘리고 하나 화장실 하나. 퍼미만 받으면 공사를 하는 거는 방을 늘리고 화장실을 애드하는 거는 크게 많이 들리지는 않아요. 저 집으로 볼 때는 만약 이 컨디션으로 보고 딱 다 고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거는 바깥에도 하고 이거 창문이나 이런 거 다 바꿔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엑스테리어까지 어느 정도 해야지 된다라고 보고 또 풀이 있다. 근데 풀의 컨디션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풀은 없는 게 좋지만 예, 그렇지만 풀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다시 만약에 풀 작업, 풀도 뭐 플라스터 하고 그래서 이루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엑스트라죠. 그랬었을 때 그래도 이제 한 15만 불이면 저는 충분히 다 커버한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거는 홀딩 코스트는 거기에 빠져요. 예를 들려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러니까 그냥 해놓고 펌이 나올 때까지 그냥 렌트를 대강 주고 살던지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저거를 하던지 해놓고서는 아니 근데 펌이 또 제가 아까 그 테넌트 저기 이빅션 한지 ADU 한다고 해갖고서는 아키텍이랑 해가지고 플로튼 거기 플로튼이거든요. 플로튼 펌이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펌이 신청하는 것까지는 생각 외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하다가 이분이 그 테넌트 속색이고 그러느라고 파워즈 상태여서 라스트 그 아키텍이 퍼밋을 시리에 신청한 상태까지만 있었고 그 이후로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돈이 너무 많이 깨져서 내년쯤이나 ADU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홀드하고 있는데 그 퍼밋 들어간 그 상태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에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퍼밋 나오고 허락 받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하면 그리고 특히 지금 상태가 의외로 막 저거 많지 않거든요. 공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딱 느끼는 게 애들이 직접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스패닉 친구들 뭐 유리다는 친구 뭐 이렇게 따로 다 있잖아요. 전화 와서 잡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슬로우구나. 내가 딱 그거 감 잡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신청 들어가 있는 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좀 더 빨라요. 그리고 이게 슬로우가 되는 게 늦어지는 게 뭐냐면 인스펙터들이 없어요. 인스펙터 일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서로 이렇게 쉐어를 하는 시리도 있고 한 2명 갖고 플로터를 다 돌린다고 2-3명 갖고 돌린다고 치면 이게 스케줄이 안 잡혀서 늦어지는 거지 인스펙터 한번 부르면은 2-3주 후에 나와요. 2주에 안에 나오면 다행이고. 이거는 있는 집이니까 괜찮지만 요즘 새로 짓는 거나 디벨롭 하는 거는 그 유틸리티, 가스, 전기 이런 회사에서 엄청 안 나와요. 그래서 늦어져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15만 불 정도 들으면은 그 120만 불 되지 않을까? 되죠? 이 동네 3베드룸에 2베스면 못해도 120만 불 가죠. 집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땅이 충분하게 크다고 하면은 아예 그냥 돈이 좀 있으면은 확 넓혀버리면 아주 좋죠. 여러분 뭐 집값 플루톤 없어서 못 파는 상태니까 지금. 네,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폰타나에 나와 있는 집이에요. 이건 3베드룸에 2베스고 그 겉으로 저희들가 가서 살 동네는 아니에요. 가서 사실 집을 찾는 건 아니지만 폰타나든지 이런 저기는 투자 아니면 내가 렌트를 주던지 아니면 플립을 하시던지 쉽게 말하면 그냥 히스패닉 동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창살이 이렇게 다 붙어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집 상태가 물론 컨디션은 집 상태가 관리 잘해서 나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그 베니티들도 바꿨고 부엌도 캐비넷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이쪽 동네는 충분히 이걸 굳이 바꾸실 필요 없다라고 봐요. 저는 바닥 정도 이 카페 이런 카페 이건 당연히 바꾸셔야죠. 더럽기도 하고 저거 하니까 페인트하고 카펫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창문도 이거 셔터를 다 집어넣을 정도로 저걸 했으면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시고 산 집이에요. 이런 정도 집은 저는 우리가 소프트 플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인트하고 바닥 제일 큰 게 부엌 같은 거, 화장실 같은 게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적은 돈으로 가능하거든요. 아까 그 제가 코로나 집을 그거를 얼마에 끝냈냐 하면은 사실 4만 불 언더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집도 그 집이 일이 적은 건 아니었거든요. 아래층 다 했고 집 전체
3베드룸 2베스 하우스인데 페인트 다 했고 부엌 다 바꿨고 벽 2개 헐었고 그다음 화장실 변기 다 갈았고 2층 베니티 페인트 장 그거 다 했고 등들 다 갈았고 화장실에 그 엑사스트 팬 2개 다 갈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4만 불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도면 저는 3, 4만 불 손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안에는 크게 할 일이 없고 이거는 겉에를 좀 손을 이거 페인트를 다시 좀 하든지 이런 철 저거가 있어도 좀 하얀색 같은 걸로 싹 깨끗하게 페인트하고 뒷마당도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그냥 반듯해요. 반듯하고 가격이 싸잖아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가능한 한 적게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저거 제 투자하는 거 프라이스가 48만 9천인데 이거 제가 봤었을 때는 한 2, 3만 불만 들여서 2, 3만 불은 조금 더 들 수 있게 한 3만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해서 하면은 이거 리세일 밸류 57만 이상 나온다고 보거든요. 폭이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저렇게 합니다. 네, 요 정도 저기 외에도 저희가 매물은 계속 지금 못 봐요. 들어오는 것만큼 다 못 열어보고 다 계산 못 해보고 이밸류에이션을 못할 정도로 매물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계산도 해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니까 투자한다고 치면 우리가 최소의 그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볼 때 이제 계산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리턴이 되는지 그런 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매물들은 많이 이제 관심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또 찾아드릴 수 있고 지금 인포메이션을 달라 그랬는데 안 준 거가 한 2가지 정도 또 있어요. 라하브라에 3베드룸 2베스 1526 스퀘어핏에 라뚜 7200 이게 지금 74만 9천에 지금 나와 저기 홀세일 가격이고 이거를 고쳤을 때 ARV After Repair Value거든요. ARV를 저걸 했을 때 92만 5천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파운틴 밸리에도 65년에 지은 4베드룸 3베스인데 1656 스퀘어핏이에요. 6930 이건 119만 9천 그러니까 1.2에 나와 있는데 ARV는 저희가 1.4 이상으로 보고 있고 이런 매물들이 계속 있어요. 혹시 다른 정보나 질문 있으시면 이제 받겠습니다. 궁금한 게 없던 방이나 화장실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공사가 특별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어딘지 예를 들어서 지역이 비싼 지역에 비싼 가격의 집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돈이 많이 드는 공사 제일 많이 드는 거는 플러밍이에요. 그러니까는 화장실을 추가하는 거는 다른 거 방 하나 만드는 거는 벽 세우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으면 돼요. 벽 세우고 나무 기둥 세우고 그다음에 드라이월 하고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일은 아닌데 화장실을 만드는 거는 이 드레인을 만들어야 되고 드레인도 이제 기존에 있는 드레인에게 연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상수도도 들어오는 물을 거기 또 파이프를 해가지고서는 거기로 끌어와야지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저거를 할 거냐에 따라 틀리지만 만일 샤워장을 집어넣고 타일을 한다 그러면 타일 비싸요. 타일 자체가 비싼 게 아니라 타일 하는 애들이 비싸요. 타일 인건비가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도 뭐 싸게 해갖고서는 미리 프랩이 돼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밑에 펜이라고 하는데 그 펜은 그냥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안 하고 보통 우리 집에서 하는 이제 타일처럼 많이 깨끗하게 머무리를 하고 싶으면 밑에를 방수 처리 다 물론 기본적으로 방수 처리 다 해야 돼요. 물이 들어가는 다 방수 처리가 돼야 돼요. 방수 처리 해야 되고 이거 밸런스 맞추고 콘크리트 깔고 거기다가 한마비라고 해서 우리 콜탈 아스팔트 까는 거 있죠? 그것처럼 그거 다 해서 그게 코팅 처리하는 거거든요. 방수 처리 그런 거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작업이 화장실 볼 때는 별거 아닌데 화장실 그냥 쓱 볼 때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 작업이 비싸요. 그래서 화장실은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도 조그만 화장실도 만불, 제일 조그만 화장실도 만불은 저거 하고 화장실이 커진다? 그 마스터 베드룸에 이렇게 텁도 크고 샤워장도 크고 뭐 베니티 길고 막 이러면은 2만 불 이상은 나와요. 리모델링도. 근데 이거는 새로 만일 집어넣는다? 그러면 파이프 작업은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화장실이 제일 적어돼요. 네. 예를 들면 아까 플러튼 쪽에 100년 된 집이 수영장이 있다 그랬는데 네. 기왕 공사할 때 수영장을 없애고 파는 게 나아요. 요즘 같아서는 그냥
플래스터링 잘 해가지고 파는 게 나아요. 그거는 정말 본인 취향인데 새 거라면 마켓 트렌드. 이거가 덮는 것도 돈이에요. 덮는데도 몇만 불 들어요. 그냥 흙 갖다 덮어서 이렇게 싹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덮어서 처리하는 것도 몇만 불 들어요. 2만 불 이상, 2, 3만 불 들어요. 그것도 뭐 펄밋 같은 거 받아야 되나? 덮는 거는 필요 없지 않을까 싶긴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만드는 건 당연히 퍼밋이 필요한데 덮는 거는 모르겠네. 타이틀에 보면은 수영장이 있다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를 타이틀에서 없애려고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등록을 해야지 되겠죠. 그러면서 수영장이 있으므로 집 밸류를 어느 정도 더 받기는 하죠. 어프레이저를 할 때 수영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돼요. 물론 짓는 가격만큼은 못 받아요. 내가 수영장 하나 질라 그러면 10만 불 들지만 그렇다고서는 집값을 10만 불을 더 쳐주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냥 물어봤을 때 한 2만 5천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은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지 그거를 뭐 집 밸류를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 집이 이제 3+3인데 큰 네. 댄이 있어요. 사무실 네네. 사무실 있는 거. 네. 이거를 댄으로 만약 판다 그러면은 댄을 뭐 좀 수고스럽다 방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하는 게 좀 밸류가 업이 돼요? 아니면 그냥 밸류는 방이 3개냐 4개냐에 따라 사이즈보다는 3개냐 4개냐에 따라 물론 기본적으로는 스퀘어핏으로 가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렌트를 줄 때도 그렇고 또 집을 팔 때도 4베드룸 하우스랑 3베드룸 하우스는 같은 사이즈여도 밸류가 달라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댄을 보니까 클로짓은 없어요. 그러니까 방이 되려면은 클로젯이 있어요.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 비용은 대략 퍼밋 하셔도 되고 굳이 퍼밋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4베드룸이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리밸류가 되면서 텍스도 많이 더 내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3베드룸인데 내가 벽을 세워서 만들었어. 그냥 파실 때 4베드룸으로 파실 수 있으세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셀러도 알고 바이어도 알면서 오케이 이게 레코드는 매물에 보면 많은 경우 레코드는 3+3다. 그러나 셀러가 그 댄을 그걸로 바꿔가지고 실제적으로는 4+3다. 그리고선 매물로는 4+3로 나오는 경우 많아요. 클로짓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클로젯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싫지 않으면 그냥 아이케아 가서 옷장 쫙 갖다 사다가 넣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방으로 통용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는 사람 마음이에요. 사는 사람이 이것을 내가 그냥 뭐 방으로 치겠다 그러면 방으로 치는 거고 리얼터나 진로에 나올 때는 그걸 방으로 저희는 4+3, 2.5인데 엑스트라 룸이 하나 더 있는데 걔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이 5개예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뭐 안 올리셨더라고. 뭐 올리는 사람 마음이죠. 거기에 디스크라이브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디스클로저를 분명히 하시면 돼요. 퍼밋 뭐 방을 만들었어도 퍼밋 없이 만들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레코드는 그다음에 집 자체가 레코드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원래 빌더가 질 때 4베드룸이었는데 그게 3로 이게 옵션이었던 경우가 왜 있잖아요. 댄을 옵션으로 해서 방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처음에 저거 해갖고 4베드룸인데 레코딩 자체에는 3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어필하셔서 올리셔도 되지만 올라가는 순간 텍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러지 안 하셔도 돼요. 사고 파는데 알고 서로 사고 팔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으실 수 있어요. 렌트 주시고. 샤워장에 터브 있는 거하고 네. 터브 없이 그냥 스탠드로 있는 거하고 네. 가격 차이가 틀린다. 없어요. 네, 그것도 프레퍼런스예요. 요즘은 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꼭 텁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예. 나는 꼭 서킹 텁 이게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하시든지 뭐 반욕을 하시는 분들 꼭 찾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나 저도 살면서 한 번도 텁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샤워장으로 가면서 저도 이사 가면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 해갖고 반욕조 있잖아요. 그거 텁이 있었어요. 반텁. 그러고서는 이 샤워장이 쬐끄만 게 있었는데 이거 확 밀어버려. 이게 새 거였으면 제가 그냥 썼을 텐데 보니까 뭐 그렇게 쓸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확 밀어버리고 샤워장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집엔 아예 텁이 없으세요? 우리 집은 텁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네. 할 때? 요즘 의외로 좋아. 텁보다는 워킹 샤워를 훨씬 많이 좋아하세요. 그게 터브에서 워킹 샤워로 이제 바꾸는 거. 바꾸려면 코스트는 어떻게?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게 사이즈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기본은 10,000불부터 시작. 그냥 10,000불 예매한 저거 아래층에 진짜 쬐끔
베네티 요만하고 바로 옆에 변기 있고 바로 옆에 샤워톱 있어요. 톱이니까 진짜 조그매요. 4x6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샤워장 아래층에 있는 거니까 4x6밖에 안 되는데 그거 그냥 $10,000 나와요. 그것도 워킹 샤워로 바꾸신다고 그러셨거든. 기본적으로. 부스를 톱을 부스로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든다. 예. 그게 아까처럼 텁은 차라리 괜찮아요. 네. 그거는 방수 처리 밑에 안 하고 텁을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샤워를 만들 때는 밑에를 다 방수 처리와 그 작업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뭐 다음에 마르는데 3일 물 채워 놔야 되거든요. 이거. 물 채워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물 채워놔야 되고 이런 것들부터 해서 내친 김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의 기빙 트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시죠? 기빙 트리 파이낸스 그 회사의 우리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도 하시고 들어도 괜찮을까요? 파이낸스를 하는데 파이낸스 고치는데 들어가는 집을 사갖고 들어가는데 그 고치는 비용이 파이낸스가 되느냐 간단히 가능합니다. 총 3가지로 나눠지고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경험이 있는 인베스터랑 경험이 없는 인베스터,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데 first time home buyer 이렇게 3분류로 나눠져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분류 중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집값의 100% 플러스 고치는 금액까지 총 금액 25%까지 그러니까 125%까지 펀딩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분류할 때는 지난 36개월 동안 5개 이상의 집을 고치고 사고 팔았는 기록이 타이틀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컨트랙터가 핸디맨이 우리 손님들 집을 고치고 사고 팔아줬던 경험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트랜잭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군이 나눠지고요. 2군, 내가 거주를 하고 있지만 첫 투자를 내가 사고 팔고 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자가 14%에서 16%까지 가면은 100% 펀딩을 해드리고 10%에서 12% 사이라면은 이제 80%에서 90% 정도의 돈을 해드리고 고치는 값은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첫 투자를 하면서 첫 집을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집을 고친 다음에 들어가 살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주하는 집은 서류를 100불, 150불 주면은 줄다리기를 12개월에서 1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벡션도 못하고 은행도 차압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오너 아큐파이드이지만 거주용이지만 비즈니스 퍼포스로 론이 나간다. 그럼 내가 이거를 팔고 살 때 샀을 때는 내가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사인을 하셔야 되고요. 팔았을 때 내가 이거를 투자용으로 판매한다 라는 의미는 IRS 코드 중에 1031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팔아서 세금을 내가 확실히 내겠다라는 각서를 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치가 퓨즈가 되면은 은행에서도 30일 이내에 차압을 할 수 있고요. 이빅션 코드가 안 나와도 업계들 불러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문을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빅션 나오기 전에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문 창문을 다 뜯어요. 완전 집을 춥고 덥게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파티를 하든 지휘를 하든 이래가지고 강제로 밀어내는 거죠. 그런 살벌하네. 그러니까 이런 3군, 1군, 2군, 3군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 경우나 과정들은 이제 어렵냐, 쉽냐에 따라서 경험이 유무에 따라서 금액과 트랜잭션 코스트와 타임라인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시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던 고친다면 고치는 과정들이 이렇게 페이지에 나눠지거든요. 수영장을 뭐 부순다 혹은 설치한다 했을 때 페이즈 1, 2, 3 해서 소프트 코스트라고 하죠. 서류 비용. 페이즈 2인 완공 비용. 페이즈 3는 occupancy certificate이라고 거기에 렌트를 놓든 살아도 된다라는 서류가 나오는데 1번, 2번, 3번에 나눠서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다 가정하고 이게 3 하자면 33만 불마다 이자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100만 불 용대 펀딩은 하겠지만 저희 은행이 66만 불을 들고 있고 33만을 펀딩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자를 내시기 시작하고 페이즈 2 때는 66만, 페이즈 3 때는 100만 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합당하게 진행하고 모든 게 서류로 다 브레이크다운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돈은 거짓말하지 돈이 거짓말한다라는 게 저희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안 보이는 걸 보이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다 써드릴 거고 합당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 라지컬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진행 안 할 거예요. 밸런스해서 이 withdraw과 디파짓이 숫자가 안 맞으면 저희가 시작도 할 수 없고 끝을 못 냅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전제를 깔고 보시면 저기서 해주는 일은 돈이 거짓말 못하게 해주는 거. 그 일을 해주시고.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내가 사서 들어갈 집에 대한 공사 비용은 파이낸스가 안 된다는 거네요.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이븐이라는
그런 크레딧 카드 회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집을 담보로 라인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퀴티 쉐어라고, 이건 보험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5% 에퀴티를 팔면 이걸 나중에 내가 되팔 때에 내가 상승분의 뭐 15%씩을 더 주는. 그러니까 첫 집 사는 드림포롤 같은 경우에는 드림포롤. 이제 20%를 상승분을 주잖아요. 항상 정부기관이나 보험회사나 크레딧 카드사들은 융자 렌더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돈 장사를 하고는 싶고, 그렇다고 뭐 당장에 렌더 라이센스 받아서 하기에는 과정이 너무 기니까 편법들을 만들어내서 지금 합법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만든 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US 뱅크 그런 애들이 저희한테 플러그인을 주고 걔네들 물건을 저희가 팔아드리는데,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직접 가면은 A 크레딧에 이자를 못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냥 저희를 통하시면 크레딧 교정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10개의 서류 중에서 7개는 넣으시고 3개는 넣지 맙시다라든지 이런 가이드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이제 피를 받고 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라인 오브 크레딧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쳐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는 집은 그런 게 없죠. 그 케이스는 없죠. 만약 집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그게 파시겠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을 팔지 않으시겠다, 그렇지만 그 공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에퀴티 라인을 뽑으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공사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사 갖고 들어갈 때는 공사 비용을 들고 계셔야지 돼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공사된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그 이자는 지금 현재 말한 소위 말한 하드머니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용에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그렇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요즘에 네. 가격이 올라간다고 치면은 은행에서 어프레이즈를 나눈 거랑 갭이 참 많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80에 내놨어. 1.8mm를. 실제로 은행에서도 그 정도 어프레이즈를 나와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감정의 경우에는 감정사 개인으로 하는 거는 사채일 경우 하드머니 할 때는 가능은 한데요. 2금융하고 1금융을 할 때는 어프레이저 매니지먼트 컴퍼니라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저희가 고용을 해야지만 이게 밸류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정을 받는 이 과정을 누가 컨트롤 할 것이냐. 그럼 뱅크나 크레딧 유니언 같은 애들은 49개 중에 다 팔기 때문에 스탠다드도 높고 기준이 높으니까 변수를 안 둬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트롤이 0%인데, 예를 들어 저희 같은 홀세일 렌더나 혹은 융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프레이저 매니지먼트 컴퍼니랑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합법선 맞춰서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렇다면 180만 불 나오기 위해서 돈을 쓰기 전에 저희가 미리 알아보고 180 나온다라고 오케이가 나왔을 때 돈을 쓰시고 서류를 찍어내는 과정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궁금하더라고요. 가격은 막 올라가는데 은행에서 과연 바이어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론을 좀 많이 받아야 되신 분들은 어프레이저를 차야 되잖아요. 개별 최소한.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